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보건교사회에서 만든 성교육 콘텐츠, 성적 자기결정권의 올바른 선택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여러분 인생에서 평생 중요한 내용일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 태어나면서 여자 또는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여기서 내가 성적 행동에 대한 결정과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 내용이 좀 짧은 내용이더라도 무의식 중에 기억에 남아서 순간 어떤 결정을 할 때 오늘 내용 번뜩 떠올라서 내가 나의 몸의 주체가 돼서 후회하지 않는 책임감 있는 성적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PPT 하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 내가 성적 행동에 대한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성행위 할 자격이 있어서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간혹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되나요? 네. 왜냐면요. 성적인 행동을 혼자서 하는 거라고 하기보단 상대방과 사랑과 배려가 있는 상황에서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아래 한번 읽어볼게요. 성적 행동에 대한 주체로서 의사결정의 의미와 책무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적 관계를 잘 배려하고 이뤄나가기 위함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배려입니다. 책무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네. 잘 왜 배우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또 볼게요. 이 내용에 대해 여러분 또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기 선생님이 친구들의 핫한 토론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EBS에서 나온 영상인데요. 까친 남녀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인터뷰 영상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10대들이 생각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무엇일까요? 자, 멍 때리면 안 돼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옆에 친구들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이 영상을 한번 또 볼게요. 자, 덕수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자신의 성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적 자기결정권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생각을 잘 얘기해줬어요. 옆에 있는 경민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성적 행동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을 때 주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동의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은 옆에 있는 연우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생각해보자. 자, 그래.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말소리도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10대들이 생각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당사자들인 10대들은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그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만 16세까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 14세, 19세 가운데 한 16세쯤. 만 19세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제가 규제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나이는. 잠시만요.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만 13세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여가 되어 인정이 되는데, 그렇다는 것은 중학교 2학년, 3학년인 아이들한테 이제 스스로 자신의 성적 행동에 책임을 지라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청소년들의 성행동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우선적으로 10대는 아직 자신이 저지른 성적인 행동에 대해서 완벽히 책임질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피임법의 교육 등을 통해서 조건적인 보호 아래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 몇 세에서 만 몇 세 됐다고 갑자기 정신이 확 성장해가지고 모르는 지식이 막 몇백 개 들어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나이라는 그 숫자에는 전 크게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생각하거든요. 몸은 곧 자기잖아요. 누군가가 거기에 권한을 주어지고 너는 하면 안 된다,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는 권력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팽팽하네요. 10대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저는 조건적으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볼 때하고 또 다른 친구들을 볼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판단력이 부족해서 그 술과 담배, 음란물 이런 걸 제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얘기를 잘 들어보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 자, 어떻게 얘기를 듣고 생각이 좀 다른 생각이 들었는지 손 들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네요. 어떤 친구들은 청소년이 미성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권리를 다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한 조건적으로는 허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한 주체는 본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오롯이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선생님이 이 얘기 모두 다 중요한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임을 질 수 없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것을 다 기본으로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책임 있는 행동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내가 잘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나에 대해서 오늘 쭉 배울 건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성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는 생각과 행동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까 인터뷰 내용에서 보셨듯이 10대들도 정말 생각이 다 다양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결정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강요나 요구에 의해서 성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후에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다 후회를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될 수 있는데 특히 청소년 때 입었던 이런 상처는 성인 때에서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돼요. 그리고 이런 거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은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이 생각에 여러분들 나중에 깊이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봐야 되냐? 왜냐면 여러분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그리고 부모님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어떤 친구들도 이것을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오롯이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 상대방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좋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사숙고해서 행동하고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친구들이 선생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아까 친구들이 말했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여기 내용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적인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강요받지 않고 나 스스로 결정하여 선택하고 행동하는 권리를 뜻한다. 예, 잘 읽어줬어요. 야,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똑똑해졌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받지 않고, 즉 다른 사람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의 의사가 명확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렇게 행동하려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네, 그 다음 페이지는 의사결정의 기본 단계라는 내용이에요. 와, 선생님 의사결정 기본 단계 뭔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론적이고. 하지만 우리 이거를 머릿속으로 순간순간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인생에서 큰 결정을 해야 될 때 항상 이 단계들을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은 단연 그 성적 자기 결정권 때뿐만 아니라 다른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현명한 방법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한번 들여다볼게요. Stop, think, and go라는 내용인데요. Stop은 바로 행동하지 말고 일단 잠시 멈추는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줘. 잠깐 내가 생각해볼게 라고 말을 해준 다음에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한번 명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think,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A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B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많게는 C, D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방법들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각각의 결과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선택들이 더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선택을 여러분들이 이제 골랐다면 고 하는 겁니다.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상대방이 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조심스럽게 시행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Stop, Think, and Go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이 Stop, Think, and Go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다음 페이지 볼게요. 성적 자기 결정의 단계를 Stop, Think, and Go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상대방이나 내가 성적 자기 행동을 이제 권하거나 제안을 받았을 때 스탑 먼저 잠깐 멈춰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볼게요. PPT 상대방이 A를 제안한 경우 바로 대답하지 말고 잠시 기다려줘
나 잠깐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얘기를 한번 해줘요. 자, 그 다음에 think. 순간의 상황이나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책임질 수 있나? 그리고 이 A라는 행동을 실행할 만큼 우리 둘 다 성숙한가? 그리고 A를 실행했을 때 영향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고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B라는 대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C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A, B, C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결과를 한번 나에게 어떤 것들이 좋을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A를 내가 제안하고 싶을 경우에 바로 물어보지 않고 잠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연 이걸 제안을 해도 되는가? 그리고 바로 물어보지 않고 상대방한테도 시간을 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think. 지금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성적 자기 결정 기준을 생각하면서 나는 A를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상대방과 나는 성숙한가? 그만큼. 그리고 이걸 실행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제안 말고 다른 B, C, D 다른 제안을 할 수 있을까? 그 B, C, D 제안을 했을 때 A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면은 B, C, D 중에 더 좋은 선택을 제안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상대방이 A를 제안한 경우에는 내가 잘 생각해 본 다음에 가장 좋은 결과를 얘기를 합니다. 네. 나는 A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대신 B나 C를 우리 해보는 거 어때?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나는 A는 지금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B나 C도 전혀 지금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권할 수 있습니다. 또한 A를 제안하고 싶은 경우에 혼자서 먼저 생각을 해본 다음에 think 한 다음에 A나 B나 C도 다 좋지 않을 것 같다. 아니면 D가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D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D를 한번 우리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충분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너도 한번 생각해보렴 라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상대가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A든 D든 B든 C든 다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동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Stop, think, and go.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차근차근 생각하다 보면은 가장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성적 자기 결정의 단계의 세 단계가 다 끝났어요. 우리는 go까지 외쳤단 말이죠. 그래서 고의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했는데 상대방이 동의를 한 건가? 안 한 건가? 너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을 때 그냥 동의로 받아들여야 되나? 헷갈리죠. 자, 그래서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 영상은 주짓수를 하는 한 외국인 부부가 만든 성적 행동에 대한 동의라는 주제의 영상입니다. 여기 영상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이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남자와 여자의 상황은 여기서 바뀔 수 있어요. 이 화면에서 남자분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행동에 대한 권한은 여성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반대인 경우도 당연히 있죠, 여러분. 여성분이 남성분에게 성행동을 권할 수도 있고 물론 남성이 이를 허락하거나 거절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한번 영상을 시청해 보겠습니다. Greetings, everyone. We're here to talk about the critical role that men play in women's safety. All our lives, we're taught not to give up. Go, Johnny, go. Persevere, persist, overcome, never take no for an answer. Well, guess what? I'm here to tell you that you must take no for an answer when it matters most. We're here to talk about consent. What does consent even mean? To give permission for something to happen. So in the case of sexual activity or any physical interaction, it is the granting of permission for any advancements to occur. I've got an idea. Let's play a little game called Is This Consent? I'll give you an answer, and you can determine the meaning. Perfect. Not right now. So later. It means no. I don't think so. So you're saying there's a chance? It means no. No, thank you. Since you're being so polite, that's definitely a maybe. It means no. Sure.
Actually, I changed my mind. You clearly don't know what you really want. Still means no. Yes. Yes? Yes! So there you have it, you guys. Unless she specifically and enthusiastically says yes, it means no. And if she says nothing, it means no. And if she says yes, but you use coercion, manipulation, force, drugs, alcohol, or a position of authority or power over her to get her to say yes, it doesn't even count. That's it. We want a clean, independent, no strings attached, enthusiastic yes. It's the only way. So why is consent so important? Because if there's no consent, then it's sexual assault. And until this message reaches and resonates with every boy and man around the world, we have jujitsu. 이 영상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명확한 동의가 아니면 동의가 아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자분이 여자분뿐만 아니라 여자분이 남자분에게 건의를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남자분이 동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자분들.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권했는데 남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정말 상황에 따라서 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 행동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는 노라고 남자분들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성적 의사결정 시의 태도. 상대방에게 성행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강요는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돈과 관련된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강요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강요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나중에 생각해볼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싫은 것 같아요. 글쎄요. 라는 답을 들었을 때 이것도 동의는 아니에요. 여기서 동의가 아닌데 강요를 한다? 여러분들 그거는 폭력입니다. 폭력.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싫다고 느낄 때는 싫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대방의 거절 의사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어떤 성적인 행동을 할 때는 그 대상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배려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 배려, 책임. 잊지 마세요. 세 개네. 잊지 마세요. 세 가지. 자, 그리고 상대방의 침묵을 동의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는 띵크의 시간일 수 있어요. 스탑 띵크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스탑 띵크의 시간을 배려해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머뭇거릴 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배려한다. 방금 얘기했던 내용. 그리고 남녀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배려한다. 신중하지 못한 성행동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한다. 이런 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죠. 신중하지 못한 성행동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게 책임이에요, 결국.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성적 동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라는 내용의 동의라는 내용 한 번 더 우리가 볼 거예요. 이 부분은 영어로 나와 있는 이제 영상인데 선생님 더빙을 한번 했어요. 잘 이해해 주시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폭행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를 해볼게요. 아직도 동의에 대해 모르는 친구들은 이걸 어떠한 성적 행동이 아닌 차를 대접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자. 네가 차 한잔 할래? 했는데 친구가 오마이갓 완전 좋지. 나 완전 차 마시고 싶어. 고마워. 하면 그때 그 사람이 차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차 한잔 할래? 했는데 상대가 잘 모르겠어 하면 넌 상대에게 차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친구가 안 마실 수도 있다는 거는 알아둬야 돼. 그리고 상대가 안 마시면은 이거 엄청 중요한 건데 절대 차를 억지로 먹이면 안 돼. 그리고 너는 억지로 먹일 자격도 없어. 그리고 상대가 안 마셔 라고 하면 차를 아예 만들지 마. 아예 만들지 마. 억지로 만들지도 말고. 왜? 안 마시냐고 짜증 내면 그것도 안 돼. 그냥 상대가 먹기 싫은 거야. 알겠니? 오케이? 상대가 그래서 마시자. 너 정말 친절하구나 라고도 할 수 있지. 그래서 네가 차를 준비해왔는데 나중에 사실 마시기 싫어. 그래 뭐 이건 좀 짜증날 수 있어. 차를 만들려고 노력한 거니까. 근데 상대가 차를 마셔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차를 마시고 싶었다가 나중에 싫어진 거지.
어떤 사람들은 물을 끓이고 차 준비하는 동안에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건 괜찮아. 왜냐? 너는 사람에게 차를 강요할 자격은 없으니까. 상대가 의식이 없는 상태면 차를 주면 안 돼. 의식이 없는 사람은 차를 마시고 싶을까? 마시고 싶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못해. 왜냐면 의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차 마시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예스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물을 끓이고 차 준비하고 우유를 넣고 하는 시간에 다시 의식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 너는 차를 내려놔야 돼. 의식이 없는 사람은 안전하게 둬야지. 그리고 이것도 완전 중요한데 억지로 마시게 하면 정말 안 돼. 상대가 마신다고 할 때는 괜찮겠지. 근데 의식이 없는 사람은 차를 마실 생각이 없어요. 누가 차 마시고 싶다 해서 마시다가 마시기도 전에 갑자기 기절했다. 근데 거기다가 부어 넣어? 차를 아예 그냥 치워버려야 돼. 그 사람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왜냐면 의식이 없는 사람은 차를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장담한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 마시자고 했는데 차를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차를 마시자고 하는 거 진짜 아니야. 갑자기 예기치도 않게 집에 찾아가서 야 너네 지난주에 잘 차 마시자고 했잖아 라고 해서 차를 막 입에 차 부어 넣어. 그리고 자고 있는데 목에 억지로 부어댄다면은 아휴 얼마나 당황스럽냐. 이건 아니지. 차를 원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차를 먹이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언제 차를 마시기 싫어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이거를 성적 행동과 이어서 생각하면 동의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이 영상을 보고 동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똑같이 성적 동의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좀 더 이해가 편하죠. 대답이 없으면은 동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고 있는데 가서 너 동의하니?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그 사람에게 한다? 그것은 폭력이에요, 폭력. 그래서 오늘 수업 이후로 여러분들 동의와 동의 아닌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볼게요. 10대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봤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자기 기준을 생각해봤으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Stop, Think and Go 이 세 단계를 여러분들의 성적 자기 기준에 맞게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Go 하고 나서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하면 안 돼요. 하게 되면 폭력입니다. 네, 이제 다 이해가 되고 브리핑이 되셨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숙지해가지고 긴 인생에서 동의와 동의 아닌 것을 헷갈리지 않기를 바라고, 이 긴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됐을 때 Stop, Think and Go 해서 정말 현명한 성적 자기결정 기준을 가지고서 행동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다른 성교육 수업에서도 적용을 하셔서 잘 이해를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수업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